월드컵은 물론 11월에 펼쳐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마무리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 초반에도 이 각자 소속팀에서 좀 잘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번 시즌 마무리가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황인범 선수와 이동경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부상이 지금 조금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단순 타박 아니면 뭐 햄스트링이 좀 올라와가지고 한 일주일 한 2주 정도 이제 이런 부상이 아니라 이제 골절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상만 낳고 훈련하면은 바로 그냥 뭐 좀만 거기서 폼 올리면은 원래 컨디션을 찾을 수 있는 부상들이 있고. 근데 최근에 황인범 선수의 부상은 부상 복귀 이후에도 이거 폼 올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부상이라고 알려졌어요. 네. 이게 좀 걱정인 게 네.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3월 A매치가 이제 얼마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이때 우리 이란도 만나고 여기서 이겨야지 이 3쿼터 조 1위로 일단 진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월드컵 진출 확정은 이미지요. 뭐 우리한테 중요한 건 피파 랭킹을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3쿼터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3월 예선 남은 경기들 다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축들의 부상 소식은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네, 일단은 황인범 선수는 디나모 모스크바전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슬루츠키 감독의 공식 인터뷰를 보면 황인범은 디나모 모스크바와의 경기 중에 코너킥 이후 중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카리안과 맞붙었대. 자카리안 상대 선수죠. 황인범은 자카리안을 막으려 했는데 이때 선수의 스쿼드가 엄지발가락과 부딪혀서 황인범 선수가 엄지발가락에 다중골절, 이제 분쇄골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뼈가 이제 좀 그러니까 골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치료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분쇄골절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쇄골절 입은 상태라고 하고 부상이 나을 때까지 황인범은 경기에 뛸 수 없다. 매우 불행하다. 우리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핵심 선수 중 한 명을 잃게 될 것이다. 황인범 선수가 사실 이 루빈카전에서 하는 거 보면은 팀의 에이스잖아요. 아, 그럼요. 네, 뭐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지금 팀사 정도 상당히 힘들어졌고 황인범 선수 개인도 이것을 또 재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황인범 선수의 올 시즌 스탯이랑 지금 상황만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면은 러시아 프리미어리그 17경기에서 1446분을 뛰면서 2개 골과 3개 도움 기록했고요.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한 경기를 뛰어서 105분을 소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는 결국 나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14라운드, 15라운드에서 연달아 도움을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이어갔고 18라운드였었던 KS 사마라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 매 경기 90분을 다 소화했어요. 지금 빠진 경기가 없었던 거죠. 리그 17경기 뛰면서 1446분 엄청나게 뛰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황인범 선수가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늘 주전하냐. 사실 뭐 손흥민 선수라는 대단한 에이스가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는 중앙에서 황인범 선수인데 그 황인범 선수의 롤 그리고 많이 뛰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 출전 시간과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소속팀과 대표팀에서 해주고 있었죠. 우리 월드컵 예선에서는 정우영, 황인범 라인은 굳건했죠. 이재성 선수도 이제 갈수록 당연히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초반에 잠깐 그 한 자리 정도는 변화가 좀 있기도 했었고. 그렇죠. 근데 황인범은 자리 잡고 난 뒤로는 언터처블 주전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아니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전 제가 보고 왔잖아요. 가서 근데 와, 진짜 황인범 선수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황인범이랑 지금 황인범은 다른 선수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감상이 그래요. 요즘 뛰는 거 보면 공격적으로도 괜찮고 수비적으로 내려왔을 때도 밸런스 상당히 잘 잡아주다 보니까 지금 대표팀에서는 좀 확실하게 필요한 자원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맞습니다. 샬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동경은 현재 중족골 골절상을 입었다. 따라서 몇 주 동안 경기에 뛰지 않고 결장할 예정이다. 그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라고 남겼습니다. 이동경 선수는 뭐 지금 이적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맞습니다. 지금 임대로 합류를 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 2에서 한 경기를 뛰었습니다. 30분을 소화를 했고요. 뒷셀도르프전에서 언급드렸었던 이 30분 소화하는 경기가 있었고 파더보른전은 벤치 명단에 포함은 됐습니다만 결장했습니다.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카레스루에전을 치르기 전에 이동경 선수의 부상 소식이 이 샬케의 그 SNS 계정으로 전해졌고 이로 인해서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보잖아요. 이동경 선수가 그 이제 독일 쪽 기사 참조고에 보니까 리그에서 7경기 뛰면 완전히적 옵션이 발동이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이죠. 이거 아직 추측이고. 이거 오피셜 아닙니다. 이거는 그 현지 기사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7경기 뛰고 완전 이적을 시킨다. 근데 지금 여기서 부상을 당했다. 근데 지금 분데스리가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심지어 분데스리가는 38라운드도 아니야. 맞아요. 팀이 이제 다른 리그보다 이제 두 팀이 적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이동경 선수가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건 포르투갈 갈 뻔했다 못 갔죠. 그렇죠. 지금
정말 우여곡절 끝에 독일 무대에 입성을 해서 본인의 첫 해외 리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동경 선수 처음 이적했을 때 내가 축하한다, 가서 잘하라고 했을 때 진짜 돌고 돌아서 어렵게 왔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근데 그게 알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함께 크다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동경 선수가 시즌 중 이적인데 이렇게 뛰지 못한데 이동경 선수가 좀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할 것 같고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데 당연히 하루 빨리 부상 복귀해서 잘 성장해서 좀 복귀 잘했으면 일단은 좋겠다라는 마음이 개인적으로 들고요. 네. 그래서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동경 선수가 뭐 이제 옛날부터 뭐 어쨌든 같이 생활하기도 했고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더 안타까워요. 그냥 동생이 뭐 잘못된 것 같아. 그냥 내가 느끼는 그렇죠. 것으로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선수잖아요. 네. 자주 봤으니까 또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또 방송 나와서 그래요. 방송도 잘하고 또 이제 이동경 또 둘 다 독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3명 울산 선수, 원두재 선수까지 포함해서 3선수가 온 토크가 이 K리그 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 축구만 보셨던 분들도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그게 조회수가 저는 증명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연을 저희가 맺으면서 이야기들을 해줬던 선수기 때문에 뭔가 저희도 그냥 괜히 우리 인터TV 저희 출연진뿐만 아니라 제작하는 친구들도 응원하게 되고 이 선수가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선수인데 부상 소식이 먼저 들리다 보니까 좀 더 아쉬운 게 있죠. 안타깝죠. 그 두 선수 다 가벼운 부상은 아니네요. 골절 쪽이기 때문에 확실히 돌아와서도 한동안은 폼 회복에 집중해야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걱정이 좀 앞서는 맞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동경 선수는 이제 이적 직후잖아요. 네. 황인범 선수는 지금 루빈카잔에서 굉장히 잘 정착돼 있는 이 선수의 자리가 좀 유지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동경 선수는 이제 새 팀에 와서 쭉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눈도장을 찍어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딱 치고 나가야 될 타이밍에 본격적인 스타트를 하기 전에 제동이 걸린 느낌이라 이것도 좀 부상이 타이밍이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같이 대표팀 일했었던 그 의무팀한테 좀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이런 부상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황인범 선수 같은 케이스는 보통 한 4주 정도 예상한다고 하고 이동경 선수는 6주. 이동경 선수가 더 길구나. 네, 늦으면 한 7주까지도 바라봐야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니까 뭐 이 선수들이 지금 이렇게 딱딱 맞춰서 이렇게 돌아와요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좀 이 정도 회복 기간이 좀 필요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러모로 이 두 선수 모두가 쉽지 않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바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최종 예선을 또 치러야 되는데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선수는 저희가 못 볼 가능성이 높은 매우 거고 높죠. 지난 최종 예선 스쿼드에도 우리가 부상으로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가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난해 이제 최종 예선 우리나라 경기력이 좋다 보니까 월드컵이 11월인 게 너무 아쉽다. 6월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주원 형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그만큼 늦게 있기 때문에 변수가 더 다양해진다. 맞아. 지금 당장도 최종 예선 때 핵심 두 선수가 번갈아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액땜이라고 하면은 빨리 액땜처럼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일단은 황인범 선수, 이동경 선수 부상 복귀 잘 회복해서 하기를 바라고. 네. 일단 3월 24일 이란이랑 홈 경기 있고요. 네. 29일 날 아랍에미리트 원정을 또 우리나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경기가 남았는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딱 그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피파 랭킹 29위까지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포트3 진입이 아주 유력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경기를 잡으면서 포인트를 더 올려야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겼을 때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피파 랭킹이 낮고 그런 나라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예선이고 점수가 많이 배정돼 있어요. 이란전을 이겼을 때 우리가 자력으로 1위 진출이 가능하고 그래서 포트3 진입을 확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란, 아랍에미리트는 무조건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란전은 홈이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이란전 이거 관중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은 저 갈 거거든요. 저도 갈 생각이 있어서 가나요? 갈 것 같아요. 같이 갑시다 우리. 네. 헐? 네. 뭐죠 그건? 효과음. 효과음. 저는 이제 갈 생각인데 어찌됐건 홈에서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이거 진짜 잡아야 됩니다. 이번에. 잡아야죠. 이번에 잡아야 우리가 이란을 못 잡은 지 너무 오래됐고 알잖아요. 홈에서도 어려웠단 말이야. 맞아요. 지난 맞대결 때 경기력 좋았었잖아요. 경기력 좋았죠. 최근 벤투호가 12경기 10승 2무죠. 패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동경 선수는
이거 로테이션 자원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동경 선수의 핵심 로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와서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치, 그치. 유닛이거든. 왼발 게임 체인저의 맞아요. 게임 그 체인저예요. 능력이 있잖아요. 한 방이 있죠. 근데 황인범의 경우에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황인범 선수의 이탈 그리고 이동경 선수의 핵심 로테이션 자원으로 이탈로 인해서 벤투호가 전력 손실은 저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봐요. 특히나 황인범 선수가 나올 자리에 과연 누가 나와서 어떤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벤투 감독이 가장 크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 예선 얼마 남지 않았고 그거랑 별개로 황인범 선수와 이동경 선수가 부상 복귀 잘하고 본인의 원래 폼을 잘 끌어올리고 젊은 선수들이니까 부상 복귀 너무 개의치 말고 잘해줬으면 잘 복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